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올 한 해도 증시는 제자리 걸음을 했고 올해는 산타랠리마저도 실종됐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올 한 해 증시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수급과 심리의 변화를 보면서 올 한 해 종가 수준은 어느 정도 선일까 가늠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변동성이 크게 줄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매수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연말 연초에는 배당 수요와 대차거래 청산, 즉 숏 커버링 등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타났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막판에 배당을 보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지 그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우리 증시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은 배당날길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면서 오늘 증시 좀 잘 대응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시장 상황, 변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즐거운 성탄절 보내셨습니까? 하루 쉬었다가 다시 문을 연 우리 증시. 약간 좀 에너지를 비축해서인지 그래도 현재 양시장 모두 다 플러스권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지수부터 체크하시죠. 1950선. 단기적으로는 좀 여기까지에서 다소 좀 저항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는데요. 오늘장에서 그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1950선 딱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0.22%의 상승이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분은 일봉 차트 확인하고 계신데요.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이 좀 묶어져 있죠. 지금 노란색 라인이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초록색 라인도 현재 캔들에 살짝 묶어져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가까이 간 건데 지금 노란색 라인 있고요. 바로 위에 초록색 라인도 좀 보이시죠? 여기 1950선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다소 좀 줄다리기가 있지 않을까 진통 과정을 예상을 했었는데 많은 이동평균선이 밀집돼 있습니다. 오늘장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지 장중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고요. 분봉 상황도 좀 보시죠. 오늘 장중에 플러스권, 마이너스권 다소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전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을 했고요. 약간의 출렁거림 나타나다가 현재는 탄력이 조금 더 붙었습니다. 10시에 이 1952포인트까지 올랐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 타진하고 있고요. 수급 보시죠. 오늘 수급 조금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 규모 지금 10시 구간 들어서면서 다시 한 번 더 커졌네요. 현재는 174억 원 매수를 집게 되고요. 기관, 이 초록색 라인이 조금 더 위에 있죠. 기관의 매수는 2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쪽에서 4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로 대응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도 보시죠. 오늘은 뚜렷하게 한 업종이 이끈다거나 한 업종이 빠진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대체로 상승과 하락 흐름이 1% 미만으로 제한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탄력이 좋은 쪽은 종이 목재 쪽입니다. 1% 정도의 상승 흐름이지만 거래량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음식료품, 기계, 보험, 의약품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0.5% 안팎의 상승 흐름이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쪽 보시죠. 제일 모직이 주춤주춤하면서 섬유 의복 업종 밀려납니다. 현재 0.3% 정도 하락하는 흐름이고요. 전기가스 쪽 0.7% 약세입니다. 건설 통신도 약간 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이 특징적인 종목군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요, 이 개별적인 뉴스를 가진 대형주들이 꽤 있거든요.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다소 배드 뉴스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이 종목과 관련해서 다소 부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 거래소 특징주 가운데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2.67% 정도 밀려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2조 원 규모의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소식이 악재가 됐습니다. 장중 저점 대비로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38,9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앞서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전거래일 6% 정도의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다시금 나타난 또 다른 악재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 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금융주 가운데 묶어볼 수 있는 종목군, 바로 KB금융과 LIG손해보험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이었죠. 24일 장 마감쯤 돼서 금융위원회 결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KB금융과 LIG손해보험의 합병을 승인한 건데요. 이로 인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LIG손해보험, KB금융에 대한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참 빅들이 많죠. LIG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상반된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분석 확인하시죠.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4,000원 제시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 순이익도 올해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저평가 매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인수 지분율은 19.47%, 인수 가격은 6,850억 원입니다. 주당 약 56,000원으로 현 주가 대비 비경영권 프리미엄이 약 102%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M&A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됐고 앞으로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LIG손해보험의 순이익은 올해 대비 64.5% 증가한 2,239억 원으로 전망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저평가 매력이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분석 보시죠. 하지만 상반된 시각이 다음 분석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밝혔고요. 따로 목표 주가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LIG손해보험, K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불확실성 해소가 긍정적이지만 투자 의견의 변경 사유는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KB금융이 LIG손해보험의 오너 일가 지분 19.5%를 우선적으로 취득하고 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조건 지분 30%를 충족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분 매입을 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이지만 최근 주가 부진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LIG손해보험, 미국 지점 일반 보험의 지속적인 손실, 규제 변경에 따른 IBNR, 미보고 발생 손해액 적립, 또 상승 추세인 자보 손해율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실적 요인에 기반해서 투자 의견을 따로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분석은 KB금융에 대한 분석인데요. 역시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왔고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51,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자본 효율화의 초석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실패 이후 비은행 M&A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초기 인수 금액을 감안하면 내년 순이익은 4% 증가 예상했고요. ROE는 2%포인트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LIG손해보험의 경상적 ROE가 10% 이상으로 다른 손해보험사 또 다른 어떤 자회사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경쟁 금융지주사가 인수할 손해보험사가 추가적으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인수 직후 계열사 간 시너지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의 PBR을 비교한 차트인데요. 현재 주가는 신한지주 대비 할인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30%대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파란 면적이 신한지주 대비 KB금융의 할인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우측을 보시면 그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KB금융의 1년 예상치 PBR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0.5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 할인 요소였던 과잉 자본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KB금융의 주가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LIG손해보험과 KB금융의 주가는 좀 주춤한 모습이죠. 앞으로의 주가 추이, 방향성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LIG손해보험은 실적 측면을 보느냐, M&A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보느냐, 시장의 의견이 주가를 통해서 앞으로 좀 나타나게 되겠죠. 이어서 시장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넘치는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530선 후반입니다. 현재 537.71포인트, 0.15% 제한적인 상승 흐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이 그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죠. 이어서 분봉 보시죠. 코스닥은 장 초반이 좀 더 좋았습니다. 이 고점이 거의 초반에 만들어졌는데요. 539.05포인트입니다. 1포인트만 더 올라갔으면 540선 구경을 하는 건데 다소 아쉬운 마음을 안고 지수는 조금씩 밀려나더니 또 9시 후반에 잠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죠. 여기에서 536포인트 저점 만들고 다시금 또 상승으로 약간이지만 좀 돌려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빨간불, 파란불이 좀 빠르게 바뀌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수급 보시면은요. 거래소와는 또 정반대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그리고 개인의 매도였는데 지금 보시는 코스닥은 이 외국인, 기관 모두 다 팔고 있죠. 지금 현재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더 많습니다. 100억 원 넘어가고요. 외국인은 약 7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래도 좀 계속해서 잘 사면서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의 매수폭은 250억 원을 넘어갑니다. 290억 원 가깝게 매수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중소형 관련주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군별로 좀 움직이는데요. 체크가 필요해 보이죠.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군은요. 사물 인터넷주들입니다. 뉴스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좀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부 종목은 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종목군들 한번 묶어봤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현재 엔텔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앞서서 일부 증권사에서 앞으로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선두주자다라는 평가가 나온 다음에 이 사물인터넷주 가운데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그리고 코콤은요.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현재는 약간 풀렸네요. 12%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이 상한가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넷과 링네트, 효성, ITX, 한국전자인증, 현대통신과 모다정보통신, 기가레인까지 3에서 9%대 강한 흐름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별한 뉴스라기보다는 오늘장에 다시금 부각되는 테마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물인터넷뿐만 아니라 오늘장에서 또 강한 흐름 나타내는 종목군 중국 국적주가 재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중국에는 또 찾아가서 큰 선물을 주고 왔죠. 어제 우리 증시는 성탄절 관계로 휴장이었지만요. 일본이나 중화권 증시는 모두 다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 바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인데요. 크리스마스 당일 어제였죠. 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3%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런 영향일까요? 오늘 중국 국적 관련주들 날개를 달았습니다. 종목군 확인해 보시죠. 오랜만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거래 크리스마스 이브에 약간은 오르는 흐름 보여주는 종목들 많았는데요. 오늘은 제대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나 하오란 10% 가까운 상승이고요. 완리,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5% 안팎, 웨이포트, SNC 엔진그룹, CKH, 차이나 그레이트, 중국 원양자원, 글로벌 SM 모두 다 플러스권이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깊게 보시는 종목, 이 중국 원양자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은 종목이죠. 앞서서 이 종목은 크리스마스 이브 2%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현재 8%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일봉 상황 좀 확인해 볼게요.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상승폭을 또 빠르게 반납을 했죠. 그런데 24일 반등하나 싶더니 오늘장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합니다. 지금 이 차트가 다시금 V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중국 원양자원이었고요. 오늘장에 한 가지 테마 더 살펴보겠습니다. IT 관련주들도 오늘장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관련주들 가운데서도 지금 보시면은 신성 FA 11% 정도의 상승 흐름이고요. 어버브 반도체나 BSE, RF세미텍, 에스코넥,
이오테크닉스, LMS 이런 종목들이 현재 시세가 좋습니다. 3에서 5% 정도 상승 흐름인데요. 보면은 개별적으로 수주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코넥과 관련해서 삼성발 훈풍이 좀 불고 있는데요. 삼성은 이 메탈 케이스 휴대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스코넥과 관련된 이런 호재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이 종목 4%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도 IT주들 수급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건자재 관련주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4일부터 좀 불거진 재료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몇몇 종목들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자재와 관련된 부분, 뭐 데크플레이트나 오늘은 또 거푸집 이 부분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삼목에스폼, 금강공업 두 종목이 7%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줍니다. 관련주 가운데도 가장 탄력이 좋고요. 데크플레이트 만드는 위나이텍이 오늘 장도 오릅니다. 4% 정도의 상승 흐름. 시멘트주 가운데는 성신양회가 가장 좋은데요. 이 시멘트 업계가 좀 재개편되는 과정에서 성신양회가 가장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여의도 증권가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덕신하우징 4%대 그리고 한샘은 오늘 장중에 4% 정도 올랐거든요. 현재는 상승 탄력이 약간은 좀 둔화가 됐네요. 1% 정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